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뒤 승진해서 누락되었을 때의 그 허탈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의 그 실망감은요? 얼마 전 한 기업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들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맞는 보상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떠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추리반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추리바니의 이야기는 약 2300년 전 중국 전국시대의 맹자와 증자의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리더십과 인간관계의 본질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맹자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기원전 4세기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맹자는 당시 여러 제후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정치 이념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맹자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주장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라고 제후들을 설득하고 다녔죠. 어느 날 맹자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맹자와 제자들은 다음 여정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양나라였습니다. 양나라의 해왕이 맹자를 초청했기 때문이죠. 해왕은 자신의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맹자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인 증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양나라 해왕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정말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맹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증자야, 해왕은 야심이 큰 군주지만 아직 백성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그 방법을 잘못 알고 있지. 내가 가서 그에게 진정한 왕도 정치를 가르쳐야 할 것 같구나. 며칠 후 맹자와 제자들은 양나라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분주한 시장, 그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맹자는 이 모든 것을 눈에 담으며 해왕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해왕은 맹자를 궁궐의 화려한 접견실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는 맹자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선생, 멀리서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내 그대의 명성을 듣고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었소. 맹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폐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폐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해왕은 맹자를 자리에 앉히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잠시 담소를 나눈 후 해왕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생, 나는 양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소. 하지만 신하들은 충성심이 부족하고 백성들은 불만이 많소. 어떻게 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을까요? 맹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폐하, 나라가 강해지려면 먼저 백성들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백성들이 배고프고 추운데 어찌 나라가 강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하들의 충성을 바라시기 전에 폐하께서 먼저 어진 정치를 베푸셔야 합니다. 해왕은 맹자의 말에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 방식에 대한 비판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더 강한 군대를 갖추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맹선생, 그대의 말씀은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하오. 백성들은 항상 불만이 많고 신하들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소. 어떻게 해야 그들이 나에게 충성하게 될까요?
맹자는 해왕의 태도에서 그가 아직 왕도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좀 더 직접적인 비유를 통해 해왕을 깨우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폐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벼가 빨리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참을 수 없어 밭에 가서 모든 벼를 조금씩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늘 내가 벼를 자라게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밭에 가보니 모든 벼가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성장을 도울 수는 있어도 억지로 끌어당겨 성장시킬 수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왕은 맹자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농부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맹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폐하, 출입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보낸 것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폐하께서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그 선함이 다시 폐하께 충성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폐하께서 백성들을 억압하시면 그 억압 역시 불만과 반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해왕은 맹자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맹선생, 내가 어떻게 해야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입니다. 해왕은 맹자의 조언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정치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맹자는 해왕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해왕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맹자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질문도 더 깊이 있게 했습니다. 맹선생, 내가 어젯밤 그대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소. 출입하니 내보낸 것이 돌아온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소. 내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힘든 노역을 시켰는데 그것이 불만과 반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소. 맹자는 해왕의 변화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잡초만 자랍니다. 폐하께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시면 그들의 마음에 충성과 사랑의 씨앗이 자랄 것입니다. 해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맹선생,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맹자는 기쁜 마음으로 해왕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폐하, 먼저 무거운 세금을 줄이십시오. 백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을 중단하고 그 자원을 백성들의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십시오. 또한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십시오. 해왕은 맹자의 조언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실천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맹자의 출입안이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왕은 맹자의 조언에 따라 정치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저항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가진 귀족들과 관리들은 변화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들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폐하, 이런 개혁은 위험합니다. 귀족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이고 국가의 재정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왕은 맹자의 가르침을 믿고 개혁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치를 줄였으며 백성들의 교육과 복지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의 억압과 불신으로 인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해왕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양나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으며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해왕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가 양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도망가거나 심지어 적에게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하고 식량과 물자를 제공했으며 해왕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왕은 이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맹자의 출입안이 철학이 진정으로 실현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베푼 선정이 이제 충성과 사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왕은 맹자를 다시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맹선생, 그대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진정한 왕도 정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소. 출입하니, 내가 백성들에게 베푼 것이 이제 충성과 사랑으로 돌아왔소. 이것이 바로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인 것 같소.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이것이 바로 출입하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선함은 선함으로, 악함은 악함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폐하께서 이를 깨달으시고 실천하셨기에 이제 양나라는 진정한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왕은 맹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강국의 비결이 군사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맹자의 양해왕 하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출입안이라는 말은 맹자가 증자와의 대화에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맹자는 이 말을 통해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라는 것을 설명하며 목공에게 백성들의 불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을 감화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출입안이의 철학은 단순히 정치적 조언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입안이는 나올 출, 너희, 돌아올 반, 너희로 구성된 사자성어입니다. 직역하면 너에게서 나간 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뿌린 대로 거둔다 또는 인과응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입안이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가 결국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을 넘어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적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 개념을 통해 통치자와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이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안이는 특히 유교 사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교에서는 설하는 개념을 중시하는데 이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출입안이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대우를 남에게 베풀면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출입안이는 주로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맹자는 이 개념을 통해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백성들로부터 충성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강압과 폭력으로는 진정한 통치가 불가능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왕도 정치의 핵심 사상과 연결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호혜성의 원리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관계에서의 주고받음의 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에게 보답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추리바니의 원리가 실제 인간 심리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리바니의 이야기는 230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맹자의 이 지혜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리바니의 교훈을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추리바니는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위나 강압이 아닌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 기업의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회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지원할 때 그들은 놀라운 충성심과 창의력으로 보답합니다. 반면 단기적인 성과만을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면 결국 인재 유출과 조직 문화 악화라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에너지와 태도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조직의 분위기와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지만 통제와 불신에 기반한 리더십은 결국 저항과 이탈을 초래합니다. 추리바니는 또한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보이는 태도와 행동은 결국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받게 될 대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상담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많은 내담자들이 자신의 인간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과 자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것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리바니의 원리를 이해하고 먼저 자신이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보일 때 놀랍게도 관계의 질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추리바니는 또한 자기개발과 성장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공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3시간 동안 글을 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 습관을 10년 넘게 유지했더니 어느새 10권이 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보내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결국 큰 성취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리바니의 교훈은 우리가 자기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시간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역량과 성취가 결정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꾸준한 학습과 연습은 결국 전문성과 자신감으로 돌아오지만 편안함과 즉각적 만족만을 추구하면 결국 정체와 후회를 맞게 됩니다. 2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맹자의 이 지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보낸 것이 돌아온다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는 리더십, 인간관계, 비즈니스, 교육, 건강, 사회적 책임, 디지털 소통, 재정관리, 정신적 성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추리바니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추리바니의 원리를 경험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씨앗을 뿌려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으신가요? 오늘부터 조금 더 의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더 나은 결과가 돌아오는 선순환의 삶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오늘 일을 위해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세요.